자, 안녕하세요. 교대학병 박상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머지포인트 관련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머지포인트는 기존의 상품권 회사들과 비슷하게 돈으로 포인트를 충전하면 편의점, 음식점, 대형마트에서 약 20% 할인을 제공하는 일종의 모바일 바우처 발행업체입니다. 상품권을 구매해서 전송받은 코드를 스마트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를 6만 5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가맹점에는 이마트, 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 매장뿐만 아니라 GS25, CU 등 편의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엄청나게 많이 탔었죠. 이런 머지포인트는 가맹점을 유치하는 상품권 사업자를 중간에 낀 유통 구조를 갖고 있어서 할인분 상당액을 머지플러스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회사는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들의 예치금으로 손해를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죠. 머지포인트의 사업자 발행액은 지난 6월 기준에 월 400억 원으로 추정되고, 현재 시중에 유통된 머지포인트 발행액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손실 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났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있죠. 문제는 머지포인트 운영자 머지플러스가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유사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이처럼 유사 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유통할 경우 예치금의 외부 신탁 또는 지급 보증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소비자 자금을 보호할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회사가 사업 운영비나 인건비로 고객 유치금을 모조리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전자금융사업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도산 등의 자금 경색이 발생할 경우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책임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 그 구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가 취급하고 있는 이 가맹 카테고리가 2개 이상 업종이고 발행액이나 잔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전자금융업이 맞다라는 판단의 무게를 두고 있었으나, 머지포인트사는 해당 사업이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에 가깝기 때문에 전자금융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며칠 전에 머지포인트는 돌연 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폭 축소하는 등 먹튀 논란에 휩싸이고 있었죠. 현재 머지포인트의 폰지 사기 가능성이 제기가 되자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 가입자 수백 명이 본사에 몰려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머지포인트는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 이용자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 환불 합의서를 쓰고 결제 금액의 일부만 환불해 주고 있으며, 현재는 그마저도 중단하고 본사에서는 영업장을 철수하였다고 합니다. 머지포인트 사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뭘까요? 지금 조치 취해야 되겠죠. 머지포인트의 이번 사태는 실제로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들을 모은 다음에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 이른바 폰지 사기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파격적으로 높은 할인율에 따르는 기업의 적자를 신규 가입자 또는 투자자의 예치금 등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의 수가 일정 수준으로 딱 확보가 되고 나면 더 이상 기업 성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회사 도산 전에 회사가 보유한 가입자의 예치금을 편취해 나가는 형태로 손해가 눈더미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업 방식은 경제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면 해당 영업 방식을 유지할 수도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소비자에게 일정한 수익이 확보되는 것처럼 기망해 옴으로써 소비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의 피해자인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죠. 아무래도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소비자들이 피해자 모임 등을 구성을 해서 정확한 피해 금액을 확정을 하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특례법에 따른 가중처벌 또는 피해자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산범죄에서 확인되는 피해 금액은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확인된다 했을 때는 상대 혐의자를 압박할 수 있는 충분한 카드가 되죠. 또 하나,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액이 축소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조사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기 범죄는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방점이 있는 만큼 개인 간의 소송으로는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실패하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 모임 등을 구성해서 법률 전문가 등과 함께 집단 소송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교대 답변도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머지포인트를 사용처에서 대량 사용한 구매자들을 상대로 자영업자들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뭘까요? 위와 같이 머지포인트의 폰지 사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이 틈을 타서 일부 소비자들은 머지포인트의 영업 중단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맹점의 정보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머지 포인트로 상품과 음식을 구매하는 일명 폭탄 돌리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어음 소지인이 부도가 날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는 이미 부도가 난 것을 알면서도 어음과 상한으로 상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망해서 상품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사기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 또한 피해자 모임 등을 구성하셔서 정확한 피해 금액을 확정하고 조직적으로 위 정보를 공유한 소비자들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이 또한 교대 박편이 조력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